글로벌 증시의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어떤 핫한 이슈들이 또 있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AI 거품론, 9월 저주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AI 거품론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하고 브로드컴 실적으로 이제 불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9월 저주론도 이제 보면 그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강하게 그렇죠. 상승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그동안의 이 그 악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의 당근과 채찍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VEU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인텔과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제외시키는 네. 발언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또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그 파트너국 대상으로는 45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해주겠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예외가 되는 그 품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산물이라든지 항공기 부품 네. 이런 쪽은 예외가 되고요. 또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또 일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기존의 면세는 폐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기존에 사실상 무기한 허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철회된 다음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부품 공급 방식에 대해서 사이트 라이센스 이게 뭐냐면 연간 단위로 포괄 승인을 하는 거를 방식으로 이제 전환한다. 네. 이렇게 좀 완화시켜 준다는 걸로 해서 선심 공세를 피는 건데요.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근로자들 구금 사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밤사이 또 나온 내용들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조지아주의 그 건설 중인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우리나라 그 이제 근로자들이 300여 명이 이제 불법 구금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변명으로 일관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한국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전히 한국과 관계는 좋다. 예. 그다음에 그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서 정말 그 시설이 열악한 그 감옥이라고 할까요? 예. 거기에 구금시키는 구치소라는 모습을 예.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은 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백악관의 국경 담당 책임자가 CNN에 출연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을 계기로 해서 미국 내 더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이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하겠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일방적인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주변에 들은 얘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죠? 그게 뭐냐면 최근에 방학을 이용해서 고등학생이 미국의 어학 단기 연수를 갔다고 해요. 예,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족이 한 일주일 정도 가족과 동반해서 중국 여행을 갔다 온 것 때문에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이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날 정도인데요. 예. 이렇게 막 일방 독주 통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머지않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민 정책 관련해서는 갈수록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살펴봐야 될 두 번째 핫 이슈로 지금 반독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빅테크 반독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장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EU가 그동안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 판결을 많이 내리고 벌금을 많이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반독점 벌금에 대해서 무역 조사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알파벳하고 애플에 대해서 이제 조사 착수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당한 벌금이 계속된다면 301조 조사를 개시해서 이런 불공정한 제재를 무효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유럽이 이미 미국이 이런 투자와 일자리로 향했어야 될 돈을 사실상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알파벳을 비롯한 다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부과된 수많은 벌금과 세금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EU가 애플로부터 경쟁 제한 행위와 관련해서 수십억 달러의 세금과 과징금을 강제로 징수한 사례에 대해서도 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상당히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를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실 그 알파벳, 구글의 주가는 오히려 소폭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살짝 음봉이 나왔는데요. 뭐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살짝 눌림목 구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반독점 벌금에 경고를 내리면 예. 즉각적으로 상승 반응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하락했고 애플의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애플은 또 바로 그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이폰 17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애플의 기술 자문사라고 할 수 있는 퓨처럼 그룹의 CEO가 이 아이폰이 혁신성과 독창성이 부족하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제품 공개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게 그동안은 그렇게 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컸다가 그나마 낙폭을 줄인 게 지금 뭐 한 1% 내외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의 신제품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기대감이 뭐 예전만큼은 크지 않은 듯하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뉴욕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수치들이 있더라고요. 뭐 구직자들의 자신감 이런 내용들도 섞여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8월달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3.2%로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 시장이 전망이 악화되고 있고 또 실직할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역대 최저치로 급락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실업률 증가 전망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기대 인플레는 지금 3.2%,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3.0%,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사실상 이제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에 약간 좀 초를 친다고 할까요? 예. 좀 이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밤사이 핫했던 이슈를 체크해봤고 이제 종목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로빈후드를 꼽아주셨어요. 로빈후드 오랜만에 들고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9월 22일 미국 증시 개장 전에 S&P 500에 이제 편입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로빈후드뿐만 아니라 뭐 엠로빈이라든지 아니면 앵코르 그룹 같은 이제 세 개 종목이 새롭게 S&P 500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로빈훗은 지금 번스타인에서 목표가를 160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최근에 보면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캐시우드, 캐시우드죠. 아크 인베스트에서
블리시하고 로빈후드를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로빈훗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 또 무료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이 24시간 가동이 되는데 이게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어필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번스타인은 지금 목표가를 160달러까지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뭐 파이퍼 샌들러나 뭐 이런 또 대형 투자은행들은 120달러대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 마감된 지금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117달러 그렇죠. 직전 고점을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솟았거든요. 한 번 더 네. 급등하면 이제 120달러대에 진입을 하는데 이게 로빈훗 역량 때문에 코인베이스라든지 또 그 서클이라든지 예. 그 암호화폐 관련주들 네, 있죠.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로빈후드의 전반적인 평가는 월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듯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핫 종목으로 이제 쿠팡을 꼽아주셨는데 쿠팡은 어떤 이슈 있었죠? 자, 쿠팡은 그동안 계속 적자를 냈었고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뭐 로켓 배송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 매출액은 85억 2,400만 달러로 16%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억 4,900만 달러 흑자 전환을 했는데 당기 순이익도 3,100만 달러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이 그 한국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경쟁 때문에 위협이 되고 있어도 앞으로 미래 성장 기회가 계속해서 돋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목표 주가 36달러, 그다음에 JP 모건은 37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마감된 게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이 급등한 네. 것 같아요. 거의 9% 8% 가까이 뛰었죠.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31달러로 마감이 됐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지만 상장 이후 최고가가 69달러인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 불황형 흑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을 비롯해서 온라인 기업 중에 쿠팡을 비롯해서 지금 가격 파괴를 하고 있는 다이소, 그다음에 올리브영 같은 불황에 강한 기업들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쿠팡의 주가는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종목으로 알리바바를 꼽아주셨는데 알리바바는 로봇 투자 쪽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아직도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사실은 이제 AI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픈 소스 AI 모델 통이의 새 버전을 또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유망 로봇 스타트업인 엑스스퀘어 로봇에 지금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사업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알리바바에 대해서 대형 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데요. 미주호 같은 경우는 지금 젠 AI 기능의 도입 확대 수요를 분석했을 때 향후 2개 분기 연속해서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49달러에서 159달러까지 높였고요. 그다음에 CT에서는 1분기 매출이 26% 증가했고 경영진은 앞으로도 고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148달러에서 187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일본 차트상의 최고가가 148달러인데 네. 148달러인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단기간의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